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나 싸워보셨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부모님과 싸웠고, 형제자매와 싸웠고, 친구와도 싸웠고, 직장에서도 싸웠고, 배우자와도 싸웠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오래, 가장 힘들게 자기 자신과 싸워왔을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싸움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싸움도 합니다. 이기고도 쓸쓸한 싸움도 합니다. 지고 나서야 후회가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싸우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500년 전 중국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고의 승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바로 손자. 그의 책 손자병법은 전쟁의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인생의 책입니다. 오늘 저는 손자가 2500년 전에 남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인생의 지혜,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병법가였습니다. 그가 쓴 책, 손자병법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쓰였지만 오늘날에도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필독서로 읽힙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읽습니다. 협상 전문가들이 읽습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습니다. 왜일까요? 그 책이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은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는 법, 힘을 낭비하지 않고 삶을 사는 법,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오늘 저는 그 손자의 지혜를 여러분께 쉽고 가깝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인생 이야기로 끝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 점수로 서열이 정해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에 따라 미래가 갈렸습니다. 대학교 때 취직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취직하고 나서도 승진 경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 생존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했고 뒤처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경쟁이 있고 이기고 지는 일이 있고 때로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손자가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극단적인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중국에는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고 서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손자는 오나라라는 나라의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직접 지휘하고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전쟁 경험을 정리하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전쟁을 자주 하지 않는다. 전쟁의 전문가가 전쟁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은 이겨도 손해입니다. 군사를 잃습니다. 물자를 씁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이겨도 상처가 남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전쟁의 폐해는 이긴 쪽에도 남는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기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관계가 망가져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긴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이긴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우리 삶에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손자는 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싸워서 이기는 승리. 둘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그리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하급 승리입니다. 두 번째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이긴 사람은 상처를 안고 이깁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은 온전히 이깁니다. 이 원리를 인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겼다고 합시다. 방법 하나, 정면으로 맞섭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망가집니다. 회사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방법 둘, 먼저 상사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상사가 원하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사를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지혜로울까요? 손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하게 산다고 합니다. 힘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지혜로 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은 부딪히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싸우고 싶습니다. 억울하면 따지고 싶습니다. 불합리하면 맞서고 싶습니다. 그 본능을 이기는 것, 그것이 손자가 말한 진짜 강함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항상 싸우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서든 부딪히고 누구와든 갈등이 생기고 항상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던가요? 그 사람이 결국 행복했던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데 이깁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 원하는 걸 얻습니다. 싸우지 않는데 결국 자기 뜻대로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손자는 그 비결을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한 뒤 싸움을 시작한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승리를 구한다. 이 말을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승리한 뒤 싸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분석했습니다. 내 강점을 파악했습니다. 상황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먼저 싸우고 나서 승리를 구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준비도 없이 뛰어듭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상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그냥 싸웁니다. 이런 사람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이걸 일상생활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료가 내 성과를 가로챘습니다. 화가 납니다. 방법 하나, 당장 상사에게 달려갑니다. 저 사람이 내 성과를 훔쳤습니다. 이건 먼저 싸우고 나중에 결과를 보는 방식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당황합니다. 동료와의 관계는 최악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법 둘, 일단 상황을 파악합니다. 저 동료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말하면 내 입장이 가장 잘 전달될까? 상사가 가장 신뢰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그 모든 걸 생각한 뒤 조용히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이게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손자는 이걸 더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최고의 전략은 적이 싸우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가 나와 싸우면 손해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싸움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한 방도 치지 않고 이긴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싸우면 무조건 손해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논리가 명확합니다. 그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함부로 도전할까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깁니다. 이게 손자가 말한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위치에 올랐을까요?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준비가 안 된 자를 이긴다. 즉, 이기는 사람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신뢰를 쌓고, 관계를 만들고, 평판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가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사람마다 다른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힘이 센 사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하지만 손자는 전혀 다른 답을 줬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자신은 알지만 적을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자신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이 말이 유명한 지피지기백전불태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에서 손자가 말한 가장 강한 사람의 비결이 나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내 진짜 감정이 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막연히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싸움에 뛰어들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싸우고 결국 지고 맙니다. 반면에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강하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약하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싸울 때 유리하다.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싸움은 피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싸움만 합니다. 그러니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대를 아는 사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지만 실제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상대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걸 알면 상대와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 자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이걸 전쟁에서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적의 계획을 먼저 파악하면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이걸 인생에 적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파악하면 싸우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두 집 사이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한 집에서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햇빛을 가린다. 잘라야 한다. 다른 집에서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다. 절대 못 자른다. 둘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오래 싸웠습니다. 감정도 상했고 서로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물었습니다. 두 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한 집은 말했습니다. 우리 마당에 햇빛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다른 집은 말했습니다. 조상이 심은 나무가 남아 있었으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의 윗가지만 잘라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무는 살아있고 햇빛도 들어옵니다. 두 집이 모두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것이 손자가 말한 방식입니다. 상대가 진짜 원하는 걸 알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고, 둘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래 싸웠는데, 알고 보니 서로 원하는 게 같았던 경우, 오래 갈등했는데, 알고 보니 오해였던 경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나요? 손자는 말합니다. 알면 싸울 필요가 없다.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의 시작입니다. 손자가 사용한 비유가 있습니다. 물입니다. 그는 군대의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군대는 물처럼 움직여야 한다. 왜 물이었을까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갑니다.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집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갑니다. 바위가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 갑니다. 하지만 물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어떤 바위도 물에 깎입니다. 물이 바위를 이깁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이 원리가 왜 중요할까요?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장애물들이 사실 바위와 같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봤자 내가 더 다칩니다. 하지만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면 돌아갈 수 있고 스며들 수 있고 시간을 들이면 결국 길이 생깁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고집이 셌습니다.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밀고 나갔습니다. 동생은 달랐습니다. 유연했습니다. 상황을 봐가며 움직였습니다. 때론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형은 좋은 상품을 가지고 무조건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내 물건이 제일 좋다.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다. 동생은 먼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저 사람 사정은 어떤지 들었습니다. 천천히 신뢰를 쌓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좋은 물건인데 왜 안 팔리냐고, 세상이 나쁘다고. 동생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물처럼 사는 것.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막히면 돌아가라. 어떤 문제가 정면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돌아가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정면 승부만이 답이 아닙니다. 둘째, 그릇에 맞게 모양을 바꿔라. 상황에 따라 자신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는 사람은 결국 부러집니다. 셋째, 천천히, 꾸준히. 물이 바위를 이기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꾸준히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깁니다. 손자는 이것을 전략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입니다. 물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딪혀서 깨지는 게 아니라 흘러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치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정면 승부를 할 때였을 겁니다. 상대와 맞서고, 주장하고, 증명하고, 이기려고 할 때 그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됩니까? 그 에너지를 유연하게 돌아가는 데 쓰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덜 지칩니다. 훨씬 멀리 갑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강함을 피하고 약함을 치라. 이것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굳이 강한 곳과 부딪혀 자신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싸우면 같은 힘으로 더 큰 결과를 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이걸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다. 젊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정면으로만 갔을까? 돌아가면 됐는데, 그냥 인정하면 됐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그 후회가 있으신 분들, 손자의 물처럼 사는 법을 이미 몸으로 배우신 겁니다. 다만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셨으면 지금부터 물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돈을 벌었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그 비교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싸우고, 며느리 사위와 싸우고, 옆집과 싸우고, 형제자매와 싸우고. 왜일까요?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움이 잦은 장수는 병사들을 지치게 한다. 여기서 장수는 자신, 병사들은 주변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꾸 싸우면 주변 사람들이 지칩니다. 자녀가 지칩니다. 배우자가 지칩니다. 친구들이 지칩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도 싸움이 잦은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 사람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손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싸울 싸움과 싸우지 않을 싸움을 구분하라. 둘째,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시작하지 마라. 셋째, 이겼을 때보다 진 뒤를 더 생각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싸울 싸움과 싸우지 않을 싸움을 구분하라. 모든 갈등에 다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싸움은 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엄이 무너질 때, 정말 중요한 원칙이 훼손될 때,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럴 때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싸움들은 사실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말했느냐? 누가 더 옳으냐?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런 싸움들은 에너지만 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에 힘을 쓰는 것은 낭비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장 흔한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녀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면 무엇을 얻을까요? 자녀는 마음이 멀어집니다. 손주들을 못 보게 됩니다. 명절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긴 게 정말 이긴 건가요? 손자는 말합니다. 이겼을 때의 손해를 먼저 계산하라. 이기기 전에 내가 이기면 무엇을 잃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시작하지 마라. 손자는 말했습니다. 이길 수 없을 때는 물러나라. 물러나는 것도 전략이다. 나이가 들면 젊은 세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내 방식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억지로 이기려 하면 에너지만 소진됩니다. 관계만 망가집니다. 물러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싸움을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하루에 1000번 이기는 것보다 평생 한 번 크게 이기는 것이 낫다. 작은 싸움에서 지더라도 큰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이겼을 때보다 진 뒤를 더 생각하라. 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오만해지는 장수는 반드시 진다. 이것도 인생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살면서 어떤 일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오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게을리합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넘어집니다. 이것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진 다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졌을 때 자기를 탓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졌을 때 더 배웁니다. 내가 왜 졌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반성이 다음 이김을 만듭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패배는 끝이 아니라 다음 승리의 준비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드리는 실천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싸움 앞에서 이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 이 싸움은 꼭 해야 하는 싸움인가? 둘,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셋, 이 싸움에서 이기면 무엇을 잃는가? 이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고 나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손자의 지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손자가 말한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이기는 것?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갖는 것? 아닙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손자병법이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건 쉽습니다.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 내 욕심을 조절하는 것, 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내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 이게 진짜 싸움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참는 자가 가장 용감한 자다. 이건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참는 사람이 용감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사람, 억울해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불합리해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지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한 번 화를 참는 것, 두 번 화를 참는 것, 세 번 화를 참는 것. 그렇게 세 번을 참으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한 용기입니다. 싸울 용기보다 참을 용기가 더 크다는 것. 살아오시면서 그 경험을 하신 분 있으십니까? 화를 참았더니 나중에 잘 됐던 경험, 기다렸더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던 경험, 억울해도 넘어갔더니 오히려 내가 더 좋아진 경험. 그게 손자가 말한 자신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손자는 또 말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자가 오래 살아남는다.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강점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 소중한 강점입니다. 그 강점을 쓰면 됩니다. 싸우지 않아도 그 강점만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체력이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고집이 세질 수 있습니다. 그 약점을 모르는 척하면 결국 그 약점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약점을 알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면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기술에 약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와 더 가까워집니다. 약점이 관계를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한 가장 큰 승리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강점으로 살고, 약점을 보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인생의 완성입니다. 손자병법은 전쟁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혼자 이기는 것보다 함께 이기는 것이 더 오래간다. 혼자 이기는 것은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하지만 함께 이기면 그 힘이 지속됩니다. 이 원리를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족과 싸워서 이기면 가족을 잃습니다. 친구와 싸워서 이기면 친구를 잃습니다. 이웃과 싸워서 이기면 이웃을 잃습니다. 싸워서 이긴 것들이 결국 다 잃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가족이 이기도록 돕는 사람은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친구가 잘 되도록 응원하는 사람은 친구가 곁에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잘 되는 사람은 이웃이 곁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간단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 먼저 이해하는 것, 먼저 양보하는 것, 먼저 웃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손자가 2500년 전에 말한 지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이 말이 오늘날에도 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에도 사람은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웁니다. 2500년 전에도 감정에 휩쓸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500년 전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이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미 많은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힘든 일도 이겨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봐왔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승리입니다. 이제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기고 계십니다. 남은 삶을 물처럼 사십시오. 막히면 돌아가고, 유연하게 흐르고,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기십시오. 그것이 손자가 말한 최고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싸우지 않아도 된다. 싸우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가장 강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소개된 손자병법의 핵심 구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구린지병 선지선자야. 뜻풀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에 최선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흔히 백전백승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그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높은 경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번 싸우면 그만큼 상처가 생깁니다. 이기더라도 소모됩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두 번째 구절, 지피지기 백전불태. 뜻풀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상대를 잘 파악하라는 뜻으로 압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강점이 무엇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변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자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구절, 승가지 이불가의. 승리는 알 수 있지만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이기고 싶어서 억지로 만들려 하면 오히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무리가 생기고, 무리가 생기면 깨집니다. 자연스러운 타이밍,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구절.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이는 기술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처음 들으면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속인다는 게 나쁜 건 아닌가? 하지만 손자가 말한 속임은 사기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내 진짜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강할 때 약한 척, 약할 때 강한 척.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구절. 기질여풍 기서여림 침략여화 부동여산. 빠를 때는 바람처럼, 느릴 때는 숲처럼, 공격할 때는 불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빠르기만 하면 지칩니다. 항상 느리기만 하면 늦습니다. 항상 공격적이면 부러집니다. 항상 수동적이면 기회를 놓칩니다. 상황을 읽고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손자병법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이게 전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책, 내 삶과 관계없는 책.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인생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손자는 2500년 전 사람이지만 그가 말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모든 것과 싸우는 것. 그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손자의 지혜가 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싸움, 건강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손자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꼭 필요한 싸움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만약 꼭 필요한 싸움이라면 전략을 세우고 이기십시오. 만약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싸움이라면 돌아가십시오. 물처럼 결국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싸움을 안 해도 됐구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이제는 좀 더 유연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 이야기는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한 겁니다. 첫 번째 사연 경남 74세 남성. 저는 40년 넘게 사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싸울 일이 정말 많습니다. 경쟁자와 싸우고, 직원과 싸우고, 납품업체와 싸우고, 저도 젊을 때는 무조건 정면 승부였습니다. 내가 오르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 사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쟁자와 싸우는 대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직원과 맞서는 대신 직원이 원하는 걸 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경쟁자가 협력자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처럼 돌아가는 것이 빠른 길이라는 것을. 두 번째 사연 서울 69세 여성. 저는 평생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두고 작은 것들로. 그런데 남편이 큰 병을 앓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싸움들에서 이겼을 때 뭘 얻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마음이 멀어졌고 저도 지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면 먼저 들었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해도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남편이 먼저 제 말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싸움을 멈추자.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사연 인천 71세 남성. 저는 형제들과 오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싸웠고 그게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형제끼리 싸우는 걸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그날 저는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형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 미안하다. 형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10년이 넘는 싸움이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기는 거였습니다. 손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손자 선생님께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신 지 2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고, 나라의 모양이 바뀌었고, 사람이 사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쓰신 것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싶을 때, 감정을 이기지 못할 때, 이기고 싶지만 방법을 모를 때, 선생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오늘도 누군가가 그 말을 기억하며 싸움을 멈췄을 겁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2500년을 넘어 아직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 지혜.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손자가 말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싸우고 싶은 순간 딱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이 싸움이 꼭 필요한가? 그 한 번의 질문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룬 손자의 지혜를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생활 적용. 가족 갈등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가족 갈등은 살면서 가장 많이 겪는 싸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 부부 사이, 며느리 사위와의 사이. 이 싸움들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걸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어긋나면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알려면 먼저 적의 입장에 서보라. 가족 갈등에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화를 내기 전에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자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자녀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그 입장을 이해하고 나서 말하면 자녀는 다릅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 느낌이 생기면 자녀는 스스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5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왜 여전히 갈등이 있을까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오늘 어떤 감정인지, 상대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걸 물어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대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손자의 방식은 먼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어때요?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생활 적용. 이웃 갈등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나이가 들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자녀들은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과 갈등이 생기면 정말 힘듭니다. 층간소음, 주차 문제, 청소 문제, 이런 것들로 갈등이 생길 때 손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손자는 말했습니다. 싸우기 전에 외교를 쓰라.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당장 싸우지 마십시오. 먼저 이웃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저도 조심할 테니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태도로 먼저 다가가면 대부분의 이웃 갈등은
싸우지 않고 해결됩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웃이 원수가 됩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그러니 먼저 이해하고 먼저 양보하는 것이 결국 더 편한 삶을 만듭니다. 세 번째, 실생활 적용. 건강 문제와 싸우는 법.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의 싸움입니다. 몸이 아프면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왜 나만 이런가 싶습니다. 그 감정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말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면 지친다. 건강 문제는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보다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과 싸우는 방법. 첫째,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픈 곳이 있어도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 아직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승리입니다. 둘째, 작은 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물처럼 매일 조금씩, 매일 꾸준히. 큰 노력 한 번보다 작은 노력의 연속이 건강을 지킵니다. 셋째,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의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손자가 말한 함께 이기는 법. 혼자 건강을 관리하려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네 번째, 실생활 적용.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손자의 모든 지혜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면 마음이 고요합니다. 자신을 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상태가 손자가 말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손자는 간접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 욕심을 줄이십시오. 욕심이 많을수록 싸울 게 많아집니다. 욕심을 줄이면 싸울 이유가 줄어듭니다. 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손자는 말했습니다. 때를 아는 자가 이긴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셋,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싸울 마음이 줄어듭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손자는 2500년 전 전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말한 최고의 경지는 전쟁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어떤 오해, 어떤 갈등, 어떤 억울함, 그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손자가 말한 진짜 승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자병법을 이야기하면서 손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르면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손자라는 사람의 삶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손자는 누구인가? 손자의 이름은 손무. 기원전 544년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70년 전입니다. 그는 중국 제나라 출신이었지만 오나라로 가서 함녀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손자병법 13편을 써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책은 다 읽었다. 그런데 진짜 군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가?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후궁 180명으로 군대를 만들어 보라. 이게 유명한 손자의 일화입니다. 손자는 180명의 궁녀들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 2명을 각 팀의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궁녀들이 웃고 떠들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다시 명령했습니다. 또 웃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훈련이 숙달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잘못이다. 하지만 규칙이 분명한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부하의 잘못이다. 그리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두 후궁의 목을 베었습니다. 왕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는 후궁들이다.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겠는가? 손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왕의 명을 받아 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군중에 있을 때는 왕의 명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 자기 자리에서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것. 손자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이 그를 더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80명의 궁녀들은 완벽한 군대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 강하다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들 알아봅니다. 그리고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 불편해도 손해를 봐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존경받습니다. 그것이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힘의 원천입니다. 손자병법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 25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은 지금도 읽힙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간결합니다. 손자병법은 원문이 약 6,000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수백 권의 책과 맞먹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담았습니다. 이것도 손자의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전투를 하지 않듯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는다. 둘째, 보편적입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인간관계, 비즈니스, 스포츠, 인생,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특정 시대에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실천 가능합니다. 손자병법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이미 2500년의 지혜를 받으셨습니다.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시면 더 적게 싸우고, 더 많이 이기고, 더 평화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손자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싸움이 없는 삶, 그 지혜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인생은 전쟁처럼 느껴지지만 꼭 싸워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둘, 싸우는 사람과 이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기는 사람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길 준비를 해놓습니다. 셋,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넷, 물처럼 사십시오. 막히면 돌아가고, 유연하게 흐르고, 천천히 꾸준히, 결국 바위도 깎입니다. 다섯, 싸울 싸움과 싸우지 않을 싸움을 구분하십시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겼을 때 잃는 것도 먼저 계산하십시오. 여섯, 최고의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욕심을 조절하고,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일곱, 혼자 이기지 마십시오. 함께 이기는 것이 더 오래갑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그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7가지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싸우고 싶은 순간마다 잠깐 멈추고 이 싸움이 꼭 필요한가?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바꿀 겁니다. 손자가 25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싸우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합리한 것을 당해도 그냥 참아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손자가 말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을 당할 때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싸우는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말고 전략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화를 내며 맞서면 상대도 화를 내고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사실을 말하고 논리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면 상대가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한 방식입니다.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잘 싸우는 것입니다. 질문 둘. 평생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 하루에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싸울 뻔한 순간에 딱 한 번만 참아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한 달 뒤, 1년 뒤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질문 셋. 상대가 계속 싸움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자는 말했습니다. 적이 싸우러 오면 받아치지 말고 피하라. 그러면 적은 지친다. 상대가 싸움을 걸어올 때 같이 반응하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지칩니다.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지쳤을 때 그때 움직이십시오. 이것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질문 넷.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면 자녀들이 봅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합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자녀도 화를 냅니다. 부모가 유연하게 살면 자녀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손자의 마지막 말을 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다. 적이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나의 적이 되지 않는 삶. 그 삶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인생의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평화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